안녕하세요. 오늘은 3-2강 일반상대성 이론과 빅뱅 우주론 기본 입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등가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했는데 일반상대성 이론은 바로 가속좌표계, 가속도가 있는 좌표계에서 다루는 이론입니다. 더 어렵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준이요. 자, 등가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력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중력이 mg인, 몸무게 mg인 사람이 탔어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가속되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사람은 mg 힘뿐만 아니라 ma의 힘을 더 느낍니다. 무게가 더 무거워지죠. 반대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출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몸무게가 더 가벼워지는 것처럼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이 ma라는 힘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속좌표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가상의 힘이죠. 이것을 관성력이라고 그러고요.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ma의 힘을 받습니다. 자, 등가원리는 뭐냐면 이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등가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 사람이 있으면 지구의 중력 mg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g의 가속도로 가속되는 무중력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성력을 받겠죠.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mg라는 관성력을 받는데 이 힘과 이 힘을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등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상대수는 현상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먼저 수성의 세차운동이 있습니다. 자, 태양이 있고 수성이 태양 주위를 돌아갈 때 이렇게 마치 팽이가 돌듯이 근일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뉴턴의 이론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 시공간이 휘인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의 예가 되고요. 두 번째에는 중력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공간이 휘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빛이 휘게 된다는 원리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태양이 있고요. 자, 태양의 뒤쪽에 별이 있으면, 자,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사람의 눈입니다. 지구에서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없을 때는 빛이 일직선으로 오겠죠? 그런데 태양이 나타났어요. 그럼 별이 안 보이죠? 그런데 달이 태양을 가려줬습니다. 그러면 별빛이 휘게 된다. 그죠? 휘게 되는데 사람은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별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중력 렌즈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있었죠. 자, 중력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자, 시간이 공간에 따라 다 다르게 흐르는데요. 중력이 클수록 시간은 어떻게 간다? 더 느리다. 예를 들어서 목성에 가면 중력이 더 세지죠? 그러면 지구보다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 가볼게요.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프리드만이 상대성 이론을 풀었더니 세 가지의 우주의 미래가 나왔습니다. A는 열린 우주, 그죠? B는 평평한 우주, C는 닫힌 우주. 뭐냐면 현재 우주는 다 팽창하고 있는데 밀도가 크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겠죠? 그러면 다시 닫힌 우주가 되고요.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으면 계속 팽창하는 열린 우주가 되고요. 인계 밀도가 되면 평평한 우주가 된다.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면 우주의 크기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있는 점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이점에서 우주가 시작됐다. 그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색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색편이는 뭐냐면 별이 있는데 별이
은하라고 합시다. 예, 은하가 있는데 은하가 우리 눈에서 멀어져 가면 원래 은하가 갖고 있던 빛의 스펙트럼이 좀 더 파장이 길어집니다. 적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적색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를 관측해 봤더니 은하들이 적색 편의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블은 허블 법칙을 얘기했는데요. 허블 법칙을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뭐냐면 멀어지는 속도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더라. 즉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더라. 이런 허블 법칙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죠. 우주의 나이는 시간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공식을 대입해 보면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의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빅뱅 우주론을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면은 전파망경으로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세계 지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60도에서 모든 방향에서 오고요. 모든 방향에서 오지만 조금씩의 세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정체는 마이크로파고요. 이게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바로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처음에 우주는 아주 뜨거웠죠. 그래서 원자가 없었고 빛에 빠져나갈 어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점점 식으면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이 됐죠. 그때 원자가 생겨납니다. 원자란 얘기는 핵과 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빈 공간으로 빛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때 빠져나간 빛이 점점 온도가 식어가지고 파장이 점점 길어지면서 지금 관측되는 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한 값을 그대로 발견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넘어가고요. 기본 상호작용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의 구성 보시면 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핵을 자세히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자, 양성자도 더 쪼개지나요? 그렇죠. 양성자도 3개의 쿼크로 되어 있고 중성자도 3개의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UUD, U쿼크 2개, D쿼크 하나, 중성자는 UD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U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기본 전하량이고요.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기본 전하량이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2 기본 전하량입니다. 자, 더 이상 쿼크는 현재 기술로 쪼갤 수가 없죠. 그것을 기본 입자라고 하고요. 전자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쿼크 중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U쿼크와 D쿼크인데요. 자, 전하량을 적어보면 3분의 2 기본 전하량 마이너스 3분의 1 기본 전하량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렙톤 중에서는 전자가 있죠. 전자, 뮤온, 타우인데 전자만 기억해 두시고 자, 기본 전하량이 마이너스 1 기본 전하량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미자가 있죠. 자, 중성미자가 있는데 중성미자는 중성이죠. 그래서 전하량이 0이고요. 미자, 가장 질량이 작은 입자가 중성미자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힘을 보겠는데요. 이런 기본 입자 사이에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을 강한 순서부터 써보면 가장 강한 힘, 강력이 되겠고요. 강력은 쿼크와 쿼크를 묶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핵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힘은 바로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밀고 당기고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력. 양력은 베타 붕괴가 일어날 때 작용하는 힘이고 마지막으로 중력이 있습니다.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요. 그래서 가장 강한 힘은 강력이다.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근데 이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어요. 뭐였죠? 강력은 그렇죠. 글루온이 있고요. 풀로 딱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전자기력은 광자, 뭐죠? 빛입자가 매개입자고요. 양력은 뭐죠? 보손 입자가 있었습니다. W 보손, Z 보손이 있었고요. 중력은 중력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특히 강력은 쿼크 사이에, 그죠? 전자기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그러니까 중성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 입자들. 양력은요, 베타 붕괴가 뭐죠? 중성자가 있어요. 여기로 갈게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즉 D쿼크 하나가 U쿼크로 바뀌면서, 자, 뭐가 나옵니까? 전자가 나오고 또 중성미자가 나오는 그런 붕괴를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자, 베타 붕괴, 쿼크도 있고 중성미자도 있고 전자도 있죠. 모든 기본 입자 사이에 다 작용하는 양력입니다. 그리고 중력은 질량을 가진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